김무성의 아버지 김용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무성이 지금 강을 건너는 산에 보면 엄청난 애국자였다 뻥을 너무 쳐놔버렸어요. 천황의 위덕 아래 우리 반도의 인재가 빈틈없는 전우회로 미영 경멸의 전선에 서는 날이 온 것이다 라고 네, 지금이야말로 나가자! 반도의 청소년들이 가서 다 죽자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열합니까 대체.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 승리냐 죽음이냐의 결전. 미국과 영국을 경멸할 군용기 5대를 헌납하는데요. 김전 용주 여기 상임이사 역할을 하는 거죠. 조선 임전보국단이라는 게 저기는 가입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요. 네. 반도인은 황도정신에서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 내선일체 이상에 향하고 있으므로 김무성의 아버지 김용주가 애국자였다라는 그 얘기는요. 사실 아니 애국을 한 거 맞죠? 네, 일본에 아주 애국했네요 보니까. 김무성의 아버지 김용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15년 8월 15일 날 김용주 평전을 김무성이가 펴냈거든요. 예. 저 평전을 펴내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시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이 증조부나 조부에 대해서 뻥치면서 애국자라고 네. 화제가 된 것처럼 김무성이 지금 강을 건너는 산에 보면 경북 지역에서 일본으로부터 뭐 암살 1호였다, 처단 1호였다, 네. 엄청난 애국자였다 뻥을 너무 쳐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적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경상북도 도회 의원, 국민총력 경상북도 수산연맹 이사, 국민총력 경상북도 연맹 평의원, 조선 인전보국단, 이른바 가장 악질적인 칠판을 했던 발기인 및 경상북도 상임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사 중에서도 상임이사는 원래 이사진을 지배하는 자이거든요. 사업부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뚜렷한 친일 경력이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이 김무성 씨네가 너무 재밌는 게 우리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라고 막 그걸 오히려 근거로 삼는, 그러니까 민족문제에서 발끈하고 나온 거예요. 당시에 1차 명단을 발표할 때 친일인명사전을 1차로 낼 때 주로 중앙을 중심으로 유명한 정치인들, 기업인들, 군인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빠진 거다. 그러니까 지역에 주요 활동했던 친일파들은 따로 두 번째로 올릴 예정이다. 그래서 등재가 확실시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군요. 1943년 10월 2일 날 징병제 시행, 미영 격멸, 돌진, 촉구, 그다음에 신사와 신사관리 보훈 주창, 전시체제와 근로보국, 뭐 이런 국민 개로 운동을 독려하고 아사히 신문에 김용주 명의로 기명 광고를 게재해서 비행기 헌납을 선동을 했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버지를 독립운동 자금을 댄 애국지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지나가던 정말 소가 웃을 일인 거고요. 적어도 중요한 공직에 취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선대에 그런 친일 반역 행각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본인이 공개적으로 시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잘못을 인정하는 뭐 선서랄까?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 김무성 씨의 경우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네. 그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맞습니다. 거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네. 사람. 이게 다 인지상정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뭐 평상시에는 그 뭐 친일 반민족 그건 잘못이지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자기 선대의 얘기가 나와버리면 그것을 두둔하거나 호도하거나 정당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래 버리면은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 이 공동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홍영표 전 민원 원내대표의 용기를 그래서 칭송한 겁니다. 할아버지의 친일 행각을 고백하고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게 얼마나, 왜냐면 할아버지나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도 또는 다른 가족들한테도 미안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가족들도 회의를 해서 동의를 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후로 원내대표도 이거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씨도 만약 그랬으면 박근혜한테도 맞선 결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떴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굳이 박근혜 정권의 실정의 책임자, 물론 이제 박근혜가 나중에 맞서긴 했지만, 근데 아버지를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한 것 때문에 더 마침 또 한일 위안부합이 박근혜 정권의 친일 행각하고 겹쳐져서 또 역사교과서 애국론에 겹쳐서 더 점수를 잃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김무성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죠. 노루팩스도 생각날 겁니다. 네, 노룩패스. 공항에서 그냥 이렇게. 요거는 조선 임전보국단 경상북도 지부 참여 주요 인물이에요. 야, 네. 딱 나와 있네요, 김용주. 예, 김용주가 저기 이제 창씨개명한 김용주의 거예요. 예. 김전 용주. 여기 상임이사 역할을 하는 거죠. 김용주가. 조선 임전보국단이라는 게 일제가 침략 전쟁 진행하면서 조선인들의 전쟁 협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예. 조직한 전시체제 최대 조선인. 자, 이게 민간 조직이에요. 저기는 저렇게 가입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요. 예. 네. 국내 한국에서 발행했던 아사히 신문판이에요. 일제 비행 전투 비행기 헌납 선정 광고를 이제 기명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김전 용주라고 돼 있죠. 왼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 승리냐 죽음이냐의 결전. 시국은 확실히 승리냐 죽음이냐 결전 한가운데 돌입하고 더욱이 적은 공군으로서 승패를 결정지으려고 한다. 이때를 맞아야 우리는 혁혁한 전과의 그늘에서 사나운 고귀한 영령 또는 밤낮 가르지 않는 적의 맹렬한 홍수파에서 묵묵히 수해에 애쓰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형, 우리 동생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좀 더 비행기를 이라고 외치는 필사의 요청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김용주, 김영으로 광고가 들어가. 아니 아예 광고에 대망의 증명리시 지금이야말로 정발하라 반도의 청소년들이 제일 나쁜 게 지 자식들은 보내도 안 하면서 남의 자식들 청소년들을 선동해갖고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로 해갖고 죽게 만들었다니까요. 네, 저희 보면 이것도 아사히 신문 남산판 1943년 9월 8일자 광고예요. 이거 그러니까 김영으로 이제 이걸 광고를 냈어요. 근데 천황의 위덕 아래 우리 반도의 인재가 빈틈없는 전우회로 미영 경멸의 전선에 서는 날이 온 것이다라고 돼 있고 그 위쪽에 보니까 반도의 청소년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거기 아래쪽에 보면 제가 빨간색 네모칸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저희 김영주예요. 김전용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 대마의 일본 조사했고 징병제 실시 네. 금자고 정 네. 지금 정벌해라 이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나가자 청소년들이요 반도의 청소년들이요 가서 다 죽자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열합니까? 대체 잘하는 청소년들한테 김용주가 경북 도해에 이제 몸담고 있을 때 1940년 2월 26일자 매일신보입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게 이제 김용주. 반도인은 황도 정신에서 충량한 황국 시민으로서 내선일체 이상에 향하고 있으므로 옛날과 같이 불온 사상을 가진 자는 한 명도 있지 않으므로 반도 교육의 일대 전환한 시기인 줄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김용주가 이제 창시면서 김전용주인데 네. 일본어로는 가네다 류슈입니다. 가네다 류슈. 가네다 류슈. 가네다 류슈. 여기 이제 1941년 12월 7일 조선임전보국당 경상북도 지부 상임이사 임명, 그다음 황국 장병에게 감사의 전보를 보낼 것을 제안한다. 근데 이게 이제 김용주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1942년 3월 11일자에 여기도 이제 김용주 이름으로 나갑니다. 국지방면에서 대동항공영권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악정고투를 계속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 전보를 발송하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인보단서도 활동한 경북서 5기를 헌납했다. 이게 이제 비행기 5개를 이제 헌납했다는 건데 이게 매일신보 42년 2월 27일자 보도입니다. 조선임전보국당 경상북도 지부 미국과 영국을 경멸할 군용기 5대를 헌납하는데요. 특히 여기에 영일군, 경북 영일군은 애국기 헌납에 압도적인 성과를 보인 대표적인 지역의 하나다. 해가지고 1942년 2월 경북 영일군에서만 총 8대의 군용기가 헌납되었다. 여기가 바로 김용주의 김무성의 아버지 김용주가 몸담고 있었던 곳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경북 영일에서만 총 5대, 8대의 군용기가 헌납이 됐다는 거죠. 도청 소재지가 아닌 지방에서 헌납기 명명식이 거행된 곳은 5대 이상의 실적을 올린 함남의 원산과 경북의 영일 단 2곳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저 8대가 경북이 아니라 영일에서만. 예, 영일군에서 만, 8대가 헌납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야. 아니 근데 한 군의 경제력에 한계가 있을 건데 어떻게 그 군용기 8대가 거기서 나오죠? 옛날에 이제 영일만 이쪽이라든지 그 포항 일대가 어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아마 부자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일제에 앞장서서 무리하게 풍성을 보여줄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자기들이 수치를 좀 뻥튀기 했을 수도 있죠. 당시에. 네네네. 그럴 수도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이렇게 충성을 다했다. 네. 사실 한 2대 해놓고 막 3대 했다. 뻥을 쳤을 수도 아니 있고. 뭐 전투기 뭐 한두 대, 좀 약간 싼 비행기 몇 대? 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김용주 같은 경우에는 전남방직을 인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남방직 인수할 정도의 그런 자금력이 있었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김용주. 그러니까 김용주가 비행기 8대를 다 헌납했다라는 거는 아닐 텐데 그 김용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의 유지들이 이 비행기 헌납 뭐 8대인지 아닌지 그게 좀 과장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좀 앞장서 있었던 인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이 국회의원도 지냈거든요. 김용주가. 근데 당시에 강제징용 문제를 자발적 이민자로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서 문제가 됐고요. 또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을 북송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민족의 감정을 극도로 격분시켰는데 이것도 일본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킨 결과로서 이렇게 됐다. 네. 또 일본에 간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산 사람들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해가지고 재밌는 게 1961년도에 조선일보 일면으로부터 혼났어요. 또 조선일보가 또 혼냈어요. 자기들 친일파 아닌 것처럼 김용주를. 해명은 안 하고 친일 설교 소속 분명히 안 하면 재미없어. 본인들이 이제 또 마치 민족주의인 것처럼 김용주를 몰아세웠네요. 이게 화제의 기사랍니다. 당시 화제가 됐던 그러니까
각 지방들마다 저런 김용주 같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제와 유착하고 야합하고 해가지고 부하 권력을 누리고 또 해방 이후에는 변신하고 뭐 독재 권력에 부역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그런 것들이 또 자식들의 또 교육을 통해서 또 더 이제 더 세가 커지고 그런 지방의 토호들이 또 전부 다 국회의원이 돼요. 또 아버지가 국회의원하고 또 그 자식한테 또 지역구 물려주고 근데 이 짓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민족문제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지금 국민힘당 뭐 옛날에 뭐 무슨 당 뭐 이름이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못했으면 사람들이 정당 이름 기억 못하게. 저도 요즘에도 이번에 그 윤석열이가 사주한 고발은 저는 자유한국당인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미래통합당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보기에 다른 정당인 줄 알겠어요. 제가 변호사의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면 그 이름 자꾸 바꾸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이죠. 아 그렇죠. 국민들 네. 중에도 그런 분들 그런데 있죠. 일부. 이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거의 100%가 딱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그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랑 연결된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1943년 10월 3일 매일신보에 이제 올린 건데 이것도 역시 김전용주 씨가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은 일본 정신문화의 영향으로 각면에 신사와 신사를 건립하여 경신숭조 보훈감사의 참뜻을 유가온 씨 발휘하도록 하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귀측 미영경멸에 돌진하고 촉진하야 뭐 이런 글을 근데 이게 이제 김용주가 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김무성의 아버지 김용주가 애국자였다라는 그 얘기는요 사실 김무성의 이제 주장인 거예요 김무성의 주장인 거고 실제로 친일 행각을 했던 그런 근거나 주장들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아니 애국을 한 거 맞죠? 네, 일본에 일본에 아주 애국했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김용주가 사실상 그러니까 김무성이 주장하는 대로 애국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1920년대, 1930년대 그 초중반까지 얘기예요, 이거. 대한민국에 잠깐 애국하다가 네. 일본 제국주의에 엄청난 애국으로 변질돼버린 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미래는 없다라는 예. 말도 있고 알베르 까미가 한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과거의 중대한 범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이 미래의 범죄를 용기를 주는 행위다. 프랑스의 드골 같은 경우에 나치 청산에 굉장히 앞장섰던 인물인데도 그분이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극우였어요. 극우 세력이었던 거죠. 군인 출신이고. 원래 구구들이 그 그렇죠. 민족을 배반한 그럼요. 자들한테 민족 더 제일주의잖아요. 극우들은 그럼요. 민주주의, 원래 쇼비니즘, 그렇게 가는 심지어 거죠. 잘못하면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극우들은 대한민국의 국익 우선이나 대한민국 민족 우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현상인데. 우리나라 그들은 머릿속에 미국하고 일본만 있어. 맞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좋아해. 왜 이스라엘 깃발까지 갖고 나오는지 참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네. 도저히 분석이 안 되는 구구. 네. 과거에 어떤 범죄나 석연치 못한 출발이 있었다면 그걸 국민들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해서 정말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연자제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히려 애국자로 둔갑시키고 아무런 잘못 없다는 식으로 우기고 소송하고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